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로와 직업선택 챕터 11 구직 관련 동향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관련 동향 분석의 강의 목차로는 제1절 구직 동향, 제2절 뜨는 직업과 사라진 직업, 그리고 제3절 변화되는 구직 전망, 제4절 채용의 변화, 제5절 청년 구직 동향, 제6절 여성 관련 구직 동향, 제7절 중장년 구직 심각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반 구축 동향, 그리고 제8절 국가교육 책임제 및 국가진로교육법 강화 동향까지 알아보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1절 구직 동향은 프로테이지로 나타난 거라서 제가 이제 넘어가고 책 270페이지입니다. 뜨는 직업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새로 생긴 직업은 총 3,525개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새로 생긴 직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라진 직업은 18개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사업장 직무조사 결과를 보면 총 12,823개의 직업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재가 되어 있고 뜨는 직업은 크게 4가지의 변동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생긴 직업은 미디어 콘텐츠나 창작자, 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디지털 장의사, 그리고 디지털 문화재 복원 전문가,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자, 그리고 인공지능 엔지니어, 그리고 딥러닝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드론 종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하라고 한 유튜브나 블로그가 여기에 뜨는 직업에도 지금 들어가겠죠.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1인 크리에이터인 먹방 유튜브 짱의 경우에는 미국 소셜 블레이드 분석 결과를 보면 한 달 수익이 최대 3억 5천만원, 다른 분석 사이트인 녹스 인플루언서에서는 한 달 수익이 1억 6,200만원에서 2억 8,200만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출산과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인구학적인 변화에 따라 나타난 직업도 있습니다. 의뢰인이나 유족을 대신해서 고인의 유품과 재산 등을 정리를 하고 사망장소에 남겨진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유품관리사, 그리고 고객의 의뢰를 받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 및 사무공간을 위해서 물건과 공간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인 수납정리원이 있습니다. 또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38만 가구에 들어가며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1,530만 명에 육박해서 관련 시장은 6조 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애완동물의 장례를 주관하는 애완동물 장의사나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다양한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설계, 훈련하는 애완동물 행정교정사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 교치도 인구학적 변화로 생긴 직업입니다. 모유, 수유 전문가는 산모 및 예비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교육을 하고 전몸살이나 유두 막힘 등 모유 수유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하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유명한 모유 수유 전문가가 있으면 산모들의 솔립 현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에 도움을 주려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주거복지사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나 주거복지 상담 등 주거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일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업무 부서나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국내에 게임 사업이 성장을 하자 게임 번역사 직업이 생겼으며 검찰과 경찰 또는
기타 기관과 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타인의 범죄로 생명과 신체적 피해를 본 범죄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하는 범죄 피해 예방 상담사란 직업도 생겼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지원으로 등장한 직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전문가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플래너, 교육농장 운영자 등이 있습니다. 창업 창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엑셀러레이터란 직업도 등장을 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성장을 위한 시드 투자나 연결이나 판매나 멘토십 교육 그리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개 피칭 이벤트까지 아우르는 집단의 기반 프로그램을 말하며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엔젤 투자, 사업 공간 제공 등 종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사라진 직업은 여러분들 어떤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직업이 버스 안내원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버스 안내원은 우리나라에서 1961년 김과목 교통부 장관이 여차장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1980년대 말까지 존재를 했던 직업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제3절 변화되는 구직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유지 창출을 위해서 일 경험이나 훈련 연계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을 하고 AI 면접 체험을 지원을 하며 비대면 화상 면접센터 운영을 하고 직무 전문가 평가위원 실전 컨설팅 등 채용 트렌드를 고려한 취업 지원을 확대를 하며 또한 고용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을 해서 고용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하며 공정한 노동 이동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고용노동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청년 고용 활성화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직무훈련 플러스 일에 대한 경험 플러스 취업에 대한 역량 강화 플러스 채용 연계 등으로 혼합 유형 프로그램을 우선을 지원을 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지방의 청년, 대학교의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수행하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나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청년 직무 역량 향상 및 일에 대한 경험 기회를 확대를 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대상으로는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의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입니다. 개요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청년이나 기업, 정부, 제3자가 공제부금 공동을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제부금을 공동으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대상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자 등입니다. 개요로는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을 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것으로는 대상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으로서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인 이론화, 기능적인 연계 등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입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입니다.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을 하여서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을 진입하는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및 1년 이내의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 대학 등 재학생입니다. 청년이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한 후에 NCS 기반 현장 훈련을 실시를 하고 학교나 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인 이론교육을 통해서 숙련 형성 및 자격 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으로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구직자에 대한 재직자이며 개요로는 청년청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을 하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며 일 경험에 대한 기회로서는 15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개요는 직무 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을 하여서 청년청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을 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노동시장에 원활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대상 지원이 있으며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 채용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으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년청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신중년청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 안정과 재취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으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개요로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촉진을 하였으며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 되며 개요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를 해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 안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으로는 중장년 내일센터가 있으며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가 있으며 고령자 인재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내일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자를 대상과 그리고 퇴직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구직자와 사업주인데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 설계와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 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서 고용 안전 및 재취업 촉진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가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자로서 퇴직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또 구직자입니다. 작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참여자의 연령이나 취업에 대한 여부, 그리고 종사 업종에 대한 등에 따른 생애 과업 이해, 그리고 직업에 대한 역량, 그리고 가치관 분석 등을 통해서 미래 경력 대안 탐색 등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지원을 하며 고령자 인재은행으로는 막 50세 이상 구직자로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고령자 고용 안정 및 인력 수급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퇴직 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서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으로서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일경험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을 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지원으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업주입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을 하여서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장년 고용 안정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여성에게는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입니다. 출산 육아 지원입니다. 모성 보호 육아 지원으로서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 육아 중인 근로자나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등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출산 전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급여 지원을 통해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제공을 하고,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을 하여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 고용 안정을 도모를 하며, 육아 등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는 대체인력 구인 사업장이나 구직자입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육아로 사유로 인해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을 합니다. 소등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을 지원을 합니다.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하는 것인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고용 정책으로는 여성 고용을 촉진하고 있는데, 대상으로는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을 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개요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하여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인턴에 대한 연계,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시 우리가 대상자별 근로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취업지원 확대와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화면을 켜지 않았네요. 그래서 화면을 잠시 켜고 저를 보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보이시나요? 나갔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고용 증가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고용 부분에서 2023년 전체 취업자 수는 2022년 795만 명에서 795만 명의 규모의 큰 폭으로 증가를 한 후 2023년 860만 명으로 86만 명으로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런 통계적인 것으로는 굳이 우리가 많은 것을 다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다루고, 직업훈련 성과 지원 지역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일자리 사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4년에는 취업 부분에 대한 두터운 고용 안전망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35조 원으로 취약 부분 지원,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자, 채용의 변화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의 환경으로 인해서 기업체 등의 채용 시장에도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은 2022년 하반기 신입 경력 개발자 채용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업체 등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를 현직자와 해당 부서의 직무 연관성을 중심으로 직접 평가를 하여서 수시 채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추구 방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행이 되고 AI와 면접을 봐야 되는 이런 우리 이제 그 시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메타버스를 한번 잠시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021년도 8월 달에 저희 남편 생일을 메타버스 이프랜드 안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생일 축하 파티 이프랜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부산에 있고 인천에 있고 있는 이제 아들과 딸과 며느리들이 집으로 오지 않고 이프랜드 링크를 공유를 해서 모두 다 지금 이프랜드에서 만났습니다. 생일을 맞은 남편이 이렇게 서서 농업은 치유라고 적혀 있는 이분이 저희 남편입니다. 서서 지금 오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방에 들어온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사이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다 들어왔네요. 각자 입고 싶은 복장으로 본인을 대표를 해서 본인들의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있고 여기는 저희 딸입니다. 여기는 아들이고 여기는 남편, 여기는 저희 며느리, 여기는 저희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멘트로 아버지에게 하트표를 날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모두 하트표를 날리고 있고,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는 얘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모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댄스를 쳐주세요 했더니 저희 딸이 여기는 저희 며느리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창을 봐주세요 했더니 창을 보시는 분은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면접도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이런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술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모바일로 아니면 줌으로 아니면 이프랜드 안에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세상에 들어와 있고, 핸드폰만 이렇게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업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저를 이제 조금 안 나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저희 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비품들이 있습니다. 뒤에 장구는 우리 이제 그 1살 된 우리 아기가 외손주가 오면 양손으로 장구 2개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소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2021년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소통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궁금할 때 네이버 톡톡 하세요 하면 이렇게 이제 바로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 톡톡 하는 것을 바로 보실 수 있는, 한번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궁금한 것을 따로 전화기를 번호를 저장을 해서 문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금할 때 네이버 톡톡 하세요 하면 이렇게 바로 네이버 톡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묻겠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메타버스 타려면 어떻게 타나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제 블로그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타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서 앞으로 길게는 짧게는 50년, 길다면 60년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새로운 것을 더 잘 배워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노후 설계를 잘 하셔서 윤택한 노후, 행복한 노후,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을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멋진 학생으로서 성장을 해서 내가 배운 것을 또 타인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임감까지 발휘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